게 천천히 콘텐츠의 양자역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쥐뿔도 모르면서 전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나 같으니까 시간 역시 역전되는 게 아닐까? In reverse chronology, like Feynman and Wheeler's notion of a positron and electron moving backwards in time.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닭은 빈곤했습니다. 우연히 드는 서점에서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판매대에 진열된 책 한 권이 엄마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책의 부제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관점, 책날개에 적힌 소개글도 와닿았습니다. 물리의 세계는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하지만 이해 불가한 능력은 아니라는데 어떻게 이 책을 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달 독서클럽에서 발표자로 나선 회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임으로 향하는 길에 왜 이 책을 골랐을까 궁금했는데 발표자의 말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9살 꼬마에게 답을 주기 위한 엄마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10대 물리학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주의 본성과 존재의 의미에 관한 여러 심오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으려면 물리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공간과 시간, 에너지와 물질, 연력학, 양자세계 이론을 설명하고 물리학의 미래, 유용성, 물리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물리학의 개념에 대해 탄생 배경과 이론이 발전되는 과정과 증명, 이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제게 물리학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김상욱 교수가 설명하는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엔리코 페르미,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오펜하이머의 책을 보면서 물리학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이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듣고 나면 늘 고구마 몇 개를 사이다 없이 먹은 듯이 답답했습니다. 저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은 막힌 제 속을 뚫어주었습니다. 뉴턴의 사과부터 상대성 이론, 우주론, 입자물리학, 마침내 양자중력까지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통합되었는지 단순화시켜서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물리학의 세 가지 큰 기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연력학입니다. 저는 세 가지 기둥이 이 책의 핵심이자 일반인들이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둥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 기둥은 물질과 에너지가 중력의 영향 아래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다룹니다. 물리학자 휠레는 물질은 주변 시공간을 희귀하고 휘어진 시공간은 주변 물질의 경로를 희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제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부분은 중력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쿠퍼는 파도 행성에 약 3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젊었던 로밀리 박사는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입니다. 쿠퍼가 블랙홀의 중력을 통과할 때는 지구 시간으로 무려 5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Gravity on that planet will slow our clock compared to Earth's drastically. It's relativity, folks.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은 더디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중력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물체의 중력이 클수록 공간의 휘어짐도 커진다. 공간의 수축은 시간이 느려지는 것과 같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도 그에 따라 더 느려진다. 자,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이 정말 강한 블랙홀 옆에 밀러 행성에 잠깐 들렀다가 23년이 흐르고 블랙홀 바로 옆을 지날 때는 51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저자는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항상 시간의 흐름이 가장 느린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늙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설명 아닌가요? 라고 독자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물리학과 화학 분야의 토대고 세상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로부터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흥미진진한데요? 진짜 놀란 게 천천히 콘텐츠의 양자역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도 모르게 자기 콘텐츠의 양자역학을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쥐뿔도 모르면서 전혀 모르지만.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양자역학 들어보셨습니까? 양자역학 많이 들어봤죠. 뭐죠,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침착맨이 중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맞아요.
양자역학, 그 양에 대한 거,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에 대한 역학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에 대한 이야기다. 좀 더 쉽게 하면은 아주 작아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의 이야기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예. 모르는 예를 척 들어 지금 이렇게 라이브 못해요. 양자역학 모르면. 아. 컴퓨터 없죠. 핸드폰 없죠. 양자역학으로 된 거예요? 다 양자역학이죠. 아, 그래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물리학자 가운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이죠. 물리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 사람을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파인만 님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멘트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양자역학에서는 퀀텀 점프나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이레벨의 불확정성 원리 등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제가 가장 곱씹어 보는 것은 저자의 파동입자의 이중성입니다. 입자 같은 속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면 실제로 입자처럼 움직이지만 파동 같은 속성을 갖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하면 파동처럼 전자가 움직인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만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소 철학적이기도 하고 시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기둥은 열역학입니다. 열역학은 개의 열과 에너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기술합니다. 열역학에서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엔트로피는 자연현상의 물질 상태 또는 에너지 변화의 방향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세상을 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낮은 엔트로피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병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역학 기둥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열역학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전체 우주를 비롯해서 물리적계는 항상 질서 있는 저엔트로피의 상태에서 무질서한 고엔트로피의 상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즉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접촉시키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하며 그 반대의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시간의 흐름 자체의 방향성을 부여하며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우주에서는 엔트로피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 왜 한쪽으로만 흘러가는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엔트로피가 반드시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우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 역시 거꾸로 흐르지 않고 항상 미래로만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엔트로피가 흐르는 방향을 시간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시켜 왔고, 즉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나 같으니까 혹시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면 시간 역시 역전되는 게 아닐까? Its entropy runs backwards, so to our eyes its movement is reversed. We think it's a type of inverse radiation triggered by nuclear fission. Technology that can invert an object's entropy. You mean reverse chronology, like Feynman and Wheeler's notion of the positrons and electrons moving backwards in time. 저는 이 책을 이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리학의 세기둥,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열역학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이와 연관된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큰 이득입니다. 재미있는 생각이란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늦게 간다는 것, 내가 본다는 것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던 사례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새로운 실증적 증거는 새로운 가설을 낳고 낡은 이론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이론은 그것이 세상을 설명할 힘이 있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고 검증 가능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반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It's often said that the more we know about the workings of the universe, the more we don't know. So our growing understanding really tells us about our growing ignorance. 저자는 이를 모르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스스로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서회원이 아이의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